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사범대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형님. 사연을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게 맞는 걸까요? 군필자입니다. 저는 35살 89년생 남자입니다. 네, 곧 있으면 36살 되겠네요. 보름 뒤에. 학력은 지방사립대 사범대 졸업,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졸업했습니다. 대학원은 제가 돈 직장 병행하면서 다녔습니다. 자격사항 1. 중등학교 종교사 1급, 일반사회 및 중등학교 종교사 2급, 역사. 2번 전문상담교사 1급, 3번 청소년 지도사 2급, 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2급, 한국어 교원 2급. 4번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1급. 5번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3급, 직업상담 서비스, 평생직업교육, 인사조직, 청소년 지도. 6번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등이 있습니다. 16년도부터 지금까지 경기 충남을 떠돌아다니면서 기간제 교사를 했습니다. 1번 경기도 대안학교에서 1년 청소년 지도사, 2번 충남 대안학교에서 1년 기간제 교사, 3번 충남 수련원에서 청소년 지도사 무기계약직 하다가 그만둠, 4번 일반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5번 충남 일반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6번 경기도 일반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7번 경기도 일반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8번 경기도 일반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1년, 마지막으로 9번 경기도 일반 학교에서 올해부터 재직 중. 그동안 교육기관에서 청소년 지도사 및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약 1억 800을 모았는데 어머니에게 2천만원 드리고 지금 8,800만원이 모였습니다. 어머니가 밭을 산다고 해서 도와드렸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매년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임용고시를 생각하고 싶었지만 실력이 되진 않네요. 부모님이 도와줄 형편도 안되고요.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그 분야의 전문성도 없는 것 같고요. 제 고민은 구급공무원을 도전해볼까, 아님 구국무원을 도전해볼까, 아니면 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할까. 다양한 생각이 있습니다. 제 나이에 그리고 저 정도 모은 거면 괜찮게 모은 걸까요? 결혼도 하고 싶고 연애 경험도 거의 없습니다. 항상 고민하다가 또 겨울만 되면 1차 2차 들어 이력서를 수백 통 넣습니다. 또한 저는 재계약이 한 번도 된 적도 없고요. 매년 이렇게 고민하다가 또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하게 됩니다. 나이가 더 차면 앞으로 일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참고로 저는 영어를 못합니다. 그래서 구공무원을 생각했는데 주변 지인들이 왜 교사 임용을 보지 않느냐 물어보지만 자신감이 없네요. 매년 이렇게 일자리 구하다가 나이는 더 먹고 취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참고로 이제는 세전 5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내년에는 35살인데 또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겨울 되면 또 다른 지역에 또 서류를 내고 있는 거 아닐지. 결혼을 할 수 있을지도 고민이고요. 친구들은 농담삼아 외국인이랑 결혼하라고 하는데 저는 외국인은 좋습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저는 이사만 매년 다녔습니다. 근데 이 생활을 청산하고 싶어도 또 내년 되면 먹고 살 국리 때문에 그마저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끔하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일단 페퍼부터 할게요. 페퍼부터. 결혼 생각하지 마세요. 결혼. 난 이 와중에 결혼 생각하는 게 솔직히 좀 메타인지 못한다는 생각을 해요. 결혼은 머릿속에 지우세요. 뭐 보면 어중간한 분들이 뭔가 확실하게 매들 못 지은 분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 말이야. 나는 이거 자체가 아직 메타인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 아니 뭔가 안정되고 정착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결혼을 얘기하든가. 지금 본인이 뭔가 이제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근데 무슨 뭐 결혼을 할 수 있을지. 그럼 그 결혼을 해서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긴 한데
이렇게 해서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 이게. 아니 결혼하려면 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짝을 만나는 상태도 아니잖아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쓴소리 좀 해서. 근데 여기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무계약직 일을 하다가 그만뒀다고 나와 있는데 왜 그만두게 됐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2018년이면 5년 전이잖아요. 이때는 30살이었는데 무계약직이면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계속 일할 수 있어요. 새벽근무, 야근근무 급여라고요. 급여가 그때 당시 얼마인지 좀 말해줄 수 있을까요? 얼마인지? 무계약직이 박봉이에요. 그러니까 무계약직이 약간 양날이 검인 게 뭐냐면 일이 편해. 무계약직이고 일이 힘든 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고용보장이 됩니다. 대신에 박봉이에요. 완전 박봉. 그리고 급여 이상률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거의 최저시급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거의 최저시급 돈 받는 거야. 최저시급 돈. 계속 최저시급 받으면서 일하는 거예요. 계속 평생. 그러니까 이제 정년 때까지 계속 있잖아요. 최저시급에 준하는 돈 받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일은 숙달되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힘들진 않았을 거예요. 보통 무계약직이 소수거든요. 소수고 사실 터치를 잘 안 받아. 자기가 할 일만 하면 터치를 안 받아. 그래서 익숙해지면 사실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 근데 대신에 이제 미래를 생각하면 빠듯하죠 이게. 그래서 이제 기간제 교사를 했는데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이해는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기간제 교사도 호봉이 있습니다. 호봉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단위 채울 때마다 호봉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호봉이 좀 셀 거예요. 그래서 기간제가 호봉이 좀 높으면 급여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현재 기간제 교사로 연봉 5천만 원 정도 받고 있다. 근데 문제가 이게 그거예요. 나이가 차면 기간제 교사를 쓰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호봉이 높기 때문에. 아, 양날이 검인데. 근데 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왜 기간제 교사를 중간에 그만두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왜 그러니까 이제 사범대 졸업하고 왜 다른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았어? 그냥 내가 가르치는 게 좋아가지고 선생님 말고는 다른 직업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이 교육적인 직업이 참 안 좋은 게 뭐냐면 내가 교육 밖으로 벗어나면 사실 이게 좀 말짱 도루묵인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범대나 아니면 교육학과 있잖아요. 교대 같은 경우. 이런 직업군의 단점이 뭐냐면 임용고시를 못 붙고 이런 이제 기간제 교사를 안 하면 이거 왜 다른 직업 생각하면 이거 이 스펙이 쓸모가 없어 이게. 본인도 아실 거야 이게. 뭐 이거 봐봐. 이 자격증 같은 게 다 교육과 관련된 거지. 우리가 교육을 안 한다고 생각했을 경우 사실 이게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솔직히 말해서. 거기다 요즘에 학교도 이제 줄어들고 있으니까. 임용고시는 실력이 안 된다고요. 구급공무원을 도전해볼까? 근데 구급공무원 도전할 시기가 너무 안 좋은데. 도전할 거면 한 4, 5년 전에 도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그때는 공무원 티오도 많이 나왔고 커트라인도 낮았어요. 커트라인도 많이 낮았어. 근데 지금은 커트라인도 올라갔고 티오도 많이 안 나와요. 근데 나는 이분이 좀 사실
좀 굉장히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왠지 아세요? 이분이 군무는 도전하는 게 군대가 좋아서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군대가 좋아서 도전하는 게 아니라 군무원이 만만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왜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면 영어가 없기 때문에. 영어. 근데 영어가 없다는 거는요, 뭐 그만큼 열심히 하면 붙기 쉽다 이 말도 되는데, 근데 변별력이 없다는 말도 됩니다. 전 영어가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공무원 공부할 때. 왜냐하면 영어가 있어야 커트라인이 막 말도 안 되게 안 올라가요. 단순 암기 과목만 있으면 커트라인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군무원은 알고 도전하십니까? 군무원 현실은 알고 도전하세요? 그냥 안정적이고 만만하고 타 시험보다는 굉장히 약하니까. 일단 군무원 많이 힘들어요. 전 직렬 중에 의원 면직률이 가장 높은 직렬이 군무원입니다. 예. 의원 면직이 뭔지 아시죠? 예, 자기 발로 그만두는 거. 그러니까 합격하고 나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 자기 발로 그만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군무원 제가 생각해도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좀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요즘에는 그냥 군인이야. 그냥 직업 군인이에요. 직업 군인. 애매한 직업 군인. 이거 부사관도 아니고 장교도 아닌데 거의 부사관이 하는 일을 거의 다 해요. 예. 요즘에는 뭐 군무원 있잖아요. 당직도 서고요. 점호도 하고 경계근무도 서고요. 수경도 하고 사격도 하고 다 해요. 나 이게 왜 군무원인지 모르겠어 이게. 이럴 거면 그냥 부사관을 편식시키는 게 낫지 않나? 아니 내가 생각해도 좀 너무한 것 같아 이게. 내가 군무원이 아니지만 진짜. 군막군은 이제 군무원분들 많이 받구나 군대에서. 예, 요즘에는 사격도 합니다. 총기도 수여받아요. 총기도 K2 받는다니까. K2 본인 총기 보유도 수여받아요. 군막군 안 그래요? 이제 군무원들도 K2 소총 있지 않나요? 자기 K2 소총. 예? 이 군무원도 있잖아요. 군대 가가지고 꼬지대도 있잖아요. 야식 검사하고 이제 그 있잖아요. 그 손 박아가지고 이렇게 총세야 된다니까. 아, K2 주는 거 본 적이요. 근데 사격 훈련 한다고 듣긴 들었어요. 사격 훈련도 시킨다고 들었어. 이제 사격 훈련 시킨다는 얘기 나왔었잖아. 근데 경계근무 서려면 총 있어야 돼요. 군막군 생각해봐. 경계근무도 투입시킨다고 들었거든요. 어느 산하에서는. 그건 확실하게 들었어요. 경계근무할 때 투입된다고. 경계근무하는 총 있어야 되잖아. 예. 경계근무 서본 사람도 아시겠지만 맨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스총 준다고요. 실제 실탄 안 주고. 실탄이 아니라 실제 총 안 주고. 근데 총 있어야 되잖아. 총 메고. 참 그것도 웃기네. 그럼 총 그 경계근무하면 총 줘야 될 거 아니야. 위병 부관시킨다고요. 진짜 뭐야 이게 도대체. 몽둥이 있다고요? 참 애매하겠다 이게. 야 이거 뭐 직업군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사병도 아니고 뭐야 도대체. 와. 참 군대 참 잘 돌아가네요. 잘 돌아가네. 정말 잘 돌아가네 진짜. 잠깐만, 그 사연자분 이해도 하고 싶어. 이래도 하고 싶습니까? 월급은 더 적어요. 야 잠깐만, 혹시 그거 물어봤어요? 혹시 본인 그 기간제 교사 호봉 있잖아요. 그 호봉이 공무원 호봉이 산입되는지 혹시 물어본 적 있어요? 네, 그거 중요한데.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래도 기간제 교사로 호봉을 채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호봉이 공무원 시험 이제 호봉이 상입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해 사실. 네네네. 여러분 기간직 교사도 9985봉요. 전 개인적으로 그럴 거면 공무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되는데 문제는 국무원보다 다른 신경을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군무원보다 다른 직렬. 일단 제가 팁을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운전직 같은 게 괜찮은데 운전직. 군단위 운전직. 그러니까 정말 본인이 붙고 싶으면요. 충남 군단위 있죠. 경기도나 군단위 지역. 시단위 어렵고 군단위 지역 이제 운전직이나 아니면 다른 직렬 같은 거 좀 노려보는 거 어떨까요? 그러니까 좀 틈새를 파고드는 거야. 장롱이랑 일종 따요. 일종 따십시오 그냥. 일종 따는 돈 써요. 그게 이종을 왜 땄어? 사회복지 하려면 사회복지 자격증 2급 있어야 돼.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요? 사회복지가 뭐 공부해볼 만한데 문제는 이것도 퇴사율이 높아요. 이것도 그만둘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또라이 많아가지고. 대신에 군단위 지역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좀 이제 꼴짝에 들어가는 거야. 시단위가 아니라 군단위로. 충남 군단위 지역. 혹시 연고가 어딥니까 연고? 그러니까 틈새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직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광역시에 따라 시단위에 따라 군단위에 따라 경쟁률과 이제 커트라인이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사회복지사 여초가 많은데 근데 사회복지사가 여초 중에서는 커트라인이 약해요. 커트라인이 많이 약해. 그래요? 그러면 군단위 지역 사회복지사 이런 거 알아봐요. 왜냐하면 군단위 노려볼 만해요. 공무원 중에 군단위는 지방직 군단위 노려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와요. 안 와. 얘네들이 안 와. 물론 티오가 많이 안 나오긴 해요. 근데 군단위를 표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군단위 뭐 운전직이나 아니면 이제 군단위 사회복지 한번 볼까? 올해 경쟁률. 네, 지방직 경쟁률. 자 봅시다. 일단 전산 안 할 테고 사회복지 볼게요. 사회복지 충남으로 보면 충남 쪽이 11대 1 부여가 14대 1이네. 한 명 뽑았네. 근데 티오가 많이 안 나오네. 사회복지가 충남 쪽이 보면 티오가 많이 안 나와. 충남 청양이 이제 4명 나왔고 부여가 1명 나왔네. 올해 기준으로. 그리고 기계직 보면 기계직은 기계직 커트라인 진짜 낮다. 예. 기계직 보면 태안군이 3.5대 1이네요. 4명 뽑는데 14명. 서산 없어요. 이게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는 연천 1명, 포천 2명. 근데 커트라인이 왜 이렇게 천차만별이냐? 포천은 커트라인 62점이야. 근데 연천은 93점이야. 커트라인이 완전 문어발인데? 완전 문어발인데? 아니면 전기나 기계 같은 거 노려보는 거 어때요? 전기 기계. 서천군. 전기지 서천군 커트라인 51. 대구시도 커트라인 할만했구나. 대구시도 전기직은 많이 뽑았네. 광역시도 80점이 노려볼 만하지 이게. 예. 이 커트라인이 고무줄이나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커트라인이 너무 고무줄이야. 뭐 이런 게 다 있지. 아니 커트라인이 1, 2점 차이가 아닌데 이게 완전 로또네 로또. 군단위 지역 노리면 내가 볼 때 할만해. 군단위 지역 커트라인 많이 났네. 시단위 노리면 안 되고 군단위 무조건. 근데 너무 천차만별이다 이게. 너무 좀 심할 정도로 여러분이 봐도 이거 오늘 너무 이거 완전히 거의 보풀복인데? 보풀복 수준이에요 이거. 여기 보시면 요거거든요.
일반 전기지 보면, 자, 가장 높은 데는 91점이에요. 가장 낮은 데 51점이야. 똑같은 문제 치는 거야. 똑같은 문제. 똑같은 문제를 치는데 40점 차이 나요. 40점. 이게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무리 고물 증액이라도. 뭐 한 10점 차이도 많이 나는 건데 보시면 56점도 있고 어떤 데 89점이야 이게. 문제가 똑같거든요, 여러분.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한 게 아니라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시험점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데는 90점이고 91점이고 어떤 데는 51점이야 이게. 경쟁률 보면 어떤 데는 봐봐. 어떤 데는 보면 경쟁률이 거의 1대1이야. 보면 여기 보면 웃긴 게 뭐냐면, 자, 2명 뽑는데 5명 지원했어. 근데 시험 치러 온 사람 2명이야. 이거 무조건 붙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봐봐요. 자, 2명 뽑는데 5명 이제 응시했어요. 그러니까 필기시험 지원한 거야. 지원했는데 막상 시험장에 온 사람은 2명이에요. 자, 여기서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뭘 봐야 되냐면, 자, 접수 인원. 그러니까 시험에 보통 이제 온라인 사이트에 접수를 해야 되거든요. 접수를 해야 되는데, 접수를 했을 시에 이제 경쟁률이 2.5대 1. 근데 시험장까지 와가지고 이제 시험 본 사람, OMR 카드 다 마킹한 사람은 2명이야. 이러면 이러면 이렇게 봐봐. 이게 기술직이 괜찮다니까. 지방직 기술직이 군 단위로 가면 솔직히 날먹이에. 보시면, 자, 하동군 보면 한 명 뽑는데 3명 지원했잖아. 3대 1이죠. 근데 시험장 온 사람은 한 명 빼고 2명이야. 이 정도면 사실 거의 자격증 시험 아니에요, 여러분? 문경시 정도면 괜찮은데, 문경시면 5명 뽑는데 22명 지원해서 16명. 네. 이게 보면 나쁘지 않다니까.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다른 것도. 사회복지 한번 볼까? 사회복지? 자, 사회복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 안 보여드리고, 아니 왜 자꾸 자기가 문과라고. 지방을 안 가려고. 왜냐하면 지방 한번 가면 저 못 나와요. 정년제까지 못 나와. 그러니까 지방직은 인사이동이 사실상 없어요. 한번 군 가면 계속 군 가야 돼요. 보시면 이게 사회복지예요. 사회복지지 보면, 자, 어차피 저분은 충남이나 경기도 봐야 되니까 충남이라고 했죠. 보시면 충남은 생각보다 굉장히 좀 낮진 않아. 아무리 여자분들 지원자가 높기 때문에. 근데 커트라인이 그렇게 높지 않아 이게. 네, 높지 않습니다. 군 단위 지역으로 하면 노릴만 해요. 열심히 해야 되지 이게.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막 사악하진 않았을 거야. 네. 사회복지로 하면 많이 뽑지는 않습니다. 군 단위로 가면 많이 뽑지는 않아요. 근데 자꾸 자신이 문과라는 걸 강조하시네요. 아니 그러면 뭐 전기 시험 본 사람은 문과가 아닌 사람이 있을까? 문과 많아요. 문과 많다니까. 왜? 아니 난 저런 거 정말 싫다니까. 자기 문과이기 때문에 못한다. 영어 나 못한다. 문과면 영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보면 굉장히 좀 이런 말씀 그러니까 좀 그런데 소심하시네요 진짜. 아무래도 여초직렬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인데. 이게 왜냐하면 님이 있잖아요. 일단 공무원 되려면 지를 다 봐야 돼. 그 중에서 확률 높은 거 도전해야 돼요. 그럼 뭐 전기직 시험 친 사람 전기 쪽에 관심 많아서 합니까? 아니에요. 전기 몰라. 기계 쪽 인사 뭐 기계 잘 만질 줄 알아서 기계한 줄 아십니까? 몰라요. 근데 기계 하나도 몰라. 기계 뜯어봐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니까요. 공대가 아니야. 근데 이제 이것저것 봐보니까 아 여기가 좀 틈새 시장이구나 생각되니까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문과생이고 자기 영어 할 줄 모른다. 뭐 이렇게 가리는 게 많습니까? 아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보면 이것저것 굉장히 가리는 게 많아요. 그 와중에 결혼해야 되고. 가리지 마세요.
군대도 갔다 와서 왜 그래 진짜. 아니 저 공무원 되고 싶으면요 내가 확률적으로 공무원 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노려볼 만한 거 그런 거 봐야 돼. 팩트로 얘기하기 가리처지 아닙니다. 아니 기간제로 떠돌이 생활한 거 싫다면서요. 그 군단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군단이 공무원 좋은 게 그거잖아요. 지방직이 한 번 되면 인사이동이 거의 없다는 거. 한 지역이 쭉 있다는 게 좋은 거잖아. 대신에 단점은 내가 그 지역을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죠. 군단 지역이 문제가 그런 거죠. 한번 그 지역으로 이제 발령받으면 내가 어디 갈지 몰라. 그래서 감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저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가지고 못하겠다. 일단은 뭐 그래 그 사연자분이 구급공무원 도전하실 거면 뭐 사회복지가 제일 낫네요. 사회복지가. 근데 저런 마인드로 과연 사회복지 쪽에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가 온갖 갑질을 많이 시달리는 건데 그냥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실 거면요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보다는 뭐 사회복지 쪽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요즘에 교정도 나쁘지 않아요. 교정 같은 것도. 근데 저분이 교정 같은 거 할 것 같지는 않고 일단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난 저분이 좀 사연 보면서 내가 저런 말 정말 싫어하거든. 남자가 소심한데 뭔가 있잖아요. 우유부단하면서 이것저것 가리면서 원하는 걸 하고 싶어하고 이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이게. 왜냐면 봐봐 이분이 공무원은 돼야겠는데 영어는 못하고 그러면서 결혼하고 싶고 그럼 주말에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 위해서 좀 힘 좀 넣어주세요. 일단 결혼은 포기하세요. 이제 왔으면 결혼이 아니 국제결혼 하시던가. 일단 결혼이고 뭐 간에 일단 본인이 안정적으로 뭔가 자리 잡는 게 우선이지 않나요? 아니 그거부터 하고 나서 뭘 따지던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무원 되려면 이제 영어가 돼야 하는 게 좋은데 일단은 사회복지가 제일 낫네. 사회복지. 네. 사회복지라는 게 제일 낫네요. 사회복지도 영어를 안 보나? 근데 사회복지 하려면 영어를 해야겠네요. 영어를 하셔야겠네. 네. 영어 무조건 하셔야겠네. 영어 마스터 하세요. 그러니까 일하는 동안 영어를 고등학교 수능 시험 보는 사람 수준으로 맞춰야 돼. 한국사는 자신 있죠. 국어도 자신 있죠. 이 두 개는 됐고. 님 있잖아. 일하는 동안 다른 거 하지 말고 영어 마스터해. 영어하고 자 팁을 드릴게. 영어 그러니까 중학교 단어장 같은 거 있잖아. 사가지고 봐요. 아 영어 쌤한테 가르쳐 달라 그래. 그나마 다행히 국어 한국사는 좀 하네. 근데 영어가 젬병이잖아요.
근데 공무원 시험 치는 사람 영어 잘하는 사람도 많이 없거든요. 영어를 어떻게든 뭐 과외를 하든지 아니면 있잖아요. 다시 영단어 봐요, 영단어. 영단어 봐요. 쪽팔리지 않아요. 영어 있잖아요. 중학교 있잖아요. 서점 가가지고 중학교 단어장 있잖아요. 그거부터 봐. 마더 빠더 있는 것부터. 예. 마더 빠더 빌딩 하우스 있는 것도 봐. 그런 거 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봐가면서 자꾸 기본적인 단어 많이 습득해야 돼. 왜냐하면 일단 저도 영어를 해봤지만 영어의 가장 중요한 건 단어를 많이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단어를 많이 알고 그 안에 뭐 이제 문법 같은 거 뭐 투부정사나 이제 형식 같은 거 아는 거야. 단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그 뭐 문법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네. 기본 단어를 어느 정도 숙지하고 나서 살을 붙여 나가야 돼요. 그래서 단어 한 게 필수야. 생각보다 중학교 영어 단어도 모르는 거 많거든요. 제가 보니까 모르는 거 많아. 그 숙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봐야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 교재가 괜찮은 게 많아요. 그래서 기간제 일하는 동안 영어 수준 올리세요. 영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문과 전공이라 하신 분이 왜 영어를 어려워하는지 모르겠네.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두 과목 파는 거예요. 사회복지랑 행정법 파는 겁니다. 사회복지는 그래도 장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아니, 영어를 못하는 거고 인문계 안 나오고 무슨 상관이죠?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그럼 본인이 실업계 나왔으면 실업계 나온 사람 영어 다 못하는 거야? 굉장히 뭔가 이분법적인 소리를 가지고 있는 저분이 뭐 아니 무슨 난 문과생이기 때문에 산업기사 이런 관련 자격증 못한다. 뭔가 저분은 포기하는 게 익숙한 것 같아. 뭔가 얘기 들어보면 아니 인문계 안 나와도 나중에 성인 되거나 배우면 되지. 성인 되고 나서 토익 성적 올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마인드 고치세요 제발. 님 내가 봤을 때 보니까 마인드가 문제야. 마인드가 난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했기 때문에 안 된다, 뭔가 이렇게 처음부터 뭔가 선을 긋는 거 있잖아. 선을 긋는 것이 익숙한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돼.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만약 본인이 공무원 시험을 본다고 치면 사회복지가 제일 낫네요. 그렇죠. 부정적이죠. 부정적인데 우유부단하면서 굉장히 가리는 거 많고. 예.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부류. 부정적이면서 가리는 거 많고 우유부단한데 하고 싶은 건 해야 되고. 제가 가장 그 패폭하기 좋은, 패폭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가진 분이에요. 님이 일단 중요한 게 이것저것 따지처지가 아닙니다. 남들 나이 먹었잖아. 그러면 내가 좋고 안 좋고는 일단 되고 나서 생각하는, 되고 나서 일하고 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또 되고 나면 또 불만 있을 거야 이게. 일단 되는 것부터 우선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부터 해야 될까? 이부터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까지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 나 이거 아니면 끝난다, 나 이거 말고는 먹고 살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땐 뒤를 바라보면 안 돼. 나 이거 말고 먹고 살 방법이 없다, 이게 내 천직이다, 이게 내 전부다, 이런 각오를 하셔야 돼요. 마음가짐 중요하거든. 그래야 내가 자꾸 불안해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어 이게. 그래서 사회복지는 그래도 도전할 만한 게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는 보통 결혼하시는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지원해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사람들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막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문제 수준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복지가 사회초년생들이 준비하지 않거든요. 보통은 사회복지 쪽에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이제 보통 이제 기혼 여분들이 많이 준비하세요. 기혼 여자분들이. 예. 왜냐면 일반 행정직은 난이도가 높거든. 그리고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야 되니까 보통 사회복지 일을 하신 분이 많이 넘어와요.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이 대부분 여자가 많거든. 예. 사회복지를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조건이 좋은 이제 공무원 쪽 노리고 싶어서 들어오는 케이스가 많아요. 제 방송에 예전에 그 결혼하신 여자분 두 분이 그 사회복지 공무원 합격하셨거든요. 그분들도 막 빡세게 엄청나게 준비하진 않았던 것 같아. 예. 여유있게 붙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만 이제 펜대를 굴리면 저는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회복지는 아직도 사람들이 좀 기피하는 직业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그래서 버티는 게 힘들지, 버티는 게. 그래도 군무원보다는 사회복지가 낫지 않을까? 군무원보다는? 군무원보다는 낫죠. 왜냐면 군무원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 이게. 어느 부대로 갈지 모르잖아, 이게. 어느 부대로 갈지. 그래도 사회복지는 지방직이니까 내가 시험 치는 이제 그 군 단위로 가면 인사이동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인사이동. 예. 근데 군 단위가 뭐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군 단위 가면 또라이 그만큼 별로 없으니까. 예전에 제 방송에 남자분인데 사회복지 공무원 군 단위 지역에 합격하신 분 있었는데 그분은 그만뒀거든요. 근데 그분은 거의 뭐 말이 좋아 사회복지이 거의 일반 행정이야. 왜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군 단위 지역 가면요. 약간 포지션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군 단위 지역 가면. 군 단위 지역 인원수가 부족하니까 사회복지 겸 일반 행정 겸 다예요, 이게. 운전직 겸. 그리고 님이 앞으로 공무원 한다고 치면 운전 면허를 일종을 올리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 남자 여자 운전 좀 합니다. 운전을 안 할 수가 없는 직군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왔다 갔다 많이 해. 방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을 해야 돼요. 사원대니. 일단 일종 보통 면허 따시고요. 운전을 해야 될 겁니다. 네. 둘 다 해야 돼요. 아예 군무원보다는 사회복지가 낫다고 생각해요. 군무원보다는. 왜냐하면 군무원이 너무 열악해요. 너무 많이 열악해. 그리고 저분 나 못 버틸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저분 여초직렬 있다가 남초직렬이 공무원 가봐. 여러분 군대 재입대 하고 싶지 않잖아요. 한 번이면 족하지. 두 번 가고 싶냐고. 저러면서 풀업스트미 저런 분들은 안 갈 거 아니야. 민원은 없지만 갈굼은 있잖아요. 꼭 저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자기는 공무원 시험 준비 안 해. 자기는 안 갑니다. 내로남불이죠. 운전해야 될 겁니다. 사원님 잘 들으세요. 이 만약에 사회복지 직렬을 간다고 치면 운전해야 돼. 왜냐하면 이제 동네에 이제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복지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할 때 운전하고 가야 되거든요. 보통 사회복지사분들 일종 보통 면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 현직이라고요? 아, 그렇군요. 현재 얘기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현직이라고. 현재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현직이라고. 왜 얘기를 안 합니까? 근데 사람 나름이야. 누구는 공무원 좋을 수 있고, 누구는 사회복지가 좋을 수 있고. 근데 저분이 내가 봤을 땐 저분 성향상 군대로 굳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어쨌든 둘 중에 잘 판단해 보세요. 둘 중에 잘 판단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